안녕하십니까? 오늘은 60대 이후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여는 분들을 위한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60대는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많은 분들이 60대를 인생의 황혼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60대는 진정한 자유의 시작입니다. 젊었을 때는 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학교를 다녀야 했고, 직장을 다녀야 했고, 가정을 꾸려야 했고, 자식을 키워야 했습니다. 모든 것이 의무였고 책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대부분의 의무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직장에서 은퇴했고, 자식들은 독립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온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자유를 제대로 누리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것들 중 이제는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10가지는 더 가벼운 마음으로 더 자유로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당신의 인생이 조금은 더 가벼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천천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급할 것 없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이것은 많은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인간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은 마치 냉정한 사람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자신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젊었을 때는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인맥이 곧 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동창회도 나가고, 직장 동료들도 만나고, 친척 모임에도 참석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필요했습니다. 일을 하려면 사람이 필요했고, 자식을 키우려면 정보가 필요했습니다. 모든 만남에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다릅니다. 이제는 양보다 질입니다. 진심으로 나를 아껴주는 사람, 함께 있으면 편안한 사람, 그런 사람 몇 명이면 충분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주변 사람들 중에서 진심으로 당신을 걱정해주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아프다고 하면 달려와 줄 사람이 몇 명입니까? 당신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줄 사람이 몇 명입니까?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의무감으로 만나는 사람, 만나고 나면 피곤한 사람, 자꾸 에너지를 빼앗아 가는 사람, 이런 관계는 과감히 정리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만날 때마다 자랑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아들은 말이야, 우리 며느리는 말이야, 우리 손주는 정말 똑똑해서 말이야. 듣고 있으면 기분이 묘합니다. 나는 들어주는 사람일 뿐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만날 때마다 불평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 세상이 왜 이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어. 다 엉망이야. 듣고 있으면 기분이 우울해집니다. 세상이 더 어둡게 보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만날 때마다 과거 이야기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말이야, 그때가 좋았지, 지금은 아니야. 듣고 있으면 갑갑합니다. 미래가 없는 사람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만남은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해가 됩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빼앗아 갑니다. 당신의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동안 함께 했는데 어떻게 끊어요? 정이 있는데 어떻게 그래요?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남은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60대라면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10년입니까? 20년입니까? 그 귀중한 시간을 억지로 웃으며 보내야 합니까? 피곤한 사람을 만나며 소비해야 합니까? 어느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짧고 시간은 금이다.
60대 이후의 시간은 더욱 귀중합니다. 금보다 귀중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의 약속은 거절하십시오. 미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더 소중합니다. 연락이 끊어져도 괜찮습니다. 진짜 친구라면 이해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든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가짜 관계를 정리하면 진짜 관계가 보입니다. 쓸데없는 약속이 없어지면 진짜 중요한 사람과 보낼 시간이 생깁니다. 한 어르신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70대가 되어서야 진짜 친구가 누군지 알았다고. 젊었을 때 매일 만나던 사람들은 다 사라졌다고. 하지만 가끔 만나도 마음이 통하는 두세 명이 남았다고. 그 두세 명이면 충분하다고. 그분의 말이 맞습니다. 60대 이후 당신의 주변에는 오직 당신을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들만 남겨두십시오. 전화번호부를 한번 보십시오. 그 중에서 정말 통화하고 싶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그 사람들에게만 연락하십시오. 나머지는 과감히 지우십시오. 카카오톡 친구 목록을 한번 보십시오. 그 중에서 정말 안부가 궁금한 사람이 몇 명입니까? 그 사람들하고만 대화하십시오. 나머지 단톡방은 과감히 나가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얼마나 마음이 편해지는지를, 얼마나 여유가 생기는지를, 그리고 그 여유로 진짜 소중한 사람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60대 이후 당신을 위한 첫 번째 정리입니다. 두 번째, 자식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것은 한국 부모들에게 가장 어려운 숙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포기합니다. 먹고 싶은 것도 참고, 입고 싶은 것도 참고, 가고 싶은 것도 참습니다. 모든 것을 자식의 교육비로, 결혼 자금으로, 집 마련 자금으로 씁니다. 그렇게 30년, 40년을 자식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내 인생보다 자식의 인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키운 자식이 이제는 성인이 되었습니다. 각자의 가정을 꾸렸습니다. 각자의 직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부모들이 여전히 자식에게 기대합니다. 명절에는 꼭 와야지, 주말마다 전화해야지, 부모님 생신은 챙겨야지, 효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기대가 쌓이면 서로가 힘들어집니다. 자식은 부담을 느끼고 부모는 서운함을 느낍니다. 자식이 명절에 오지 않으면 나를 잊었구나 생각합니다. 자식이 전화를 안 하면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이구나 생각합니다. 자식이 용돈을 안 드리면 은혜를 모르는구나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이 쌓이면 관계가 틀어집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서운하고 자식은 부모가 부담스럽습니다. 만남이 의무가 되고 대화가 형식적이 됩니다. 어느 노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식 키우는 것은 투자가 아니라 사랑이었다고.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투자라면 보상을 바라지만 사랑은 보상을 바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운 것은 나중에 효도받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가 행복하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 사랑이 기대로 바뀌었습니다. 이만큼 해줬으니 이만큼은 돌려받아야지.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거래입니다. 자식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만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자주 보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들도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연락이 뜸해도 괜찮습니다. 소식이 없는 것이 좋은 소식입니다. 어떤 부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하지 않나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그 최소한의 기준이 너무 높으면 문제입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최소한과 자식이 생각하는 최소한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일주일에 한 번은 전화해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자식은 한 달에 한 번이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옳고 그른 문제가 아닙니다. 단지 생각의 차이일 뿐입니다. 대신 당신의 삶에 집중하십시오. 자식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을 사십시오. 자식이 주말에 안 오면 혼자 영화를 보러 가십시오. 자식이 전화를 안 하면 친구에게 먼저 전화하십시오. 자식이 바쁘면 당신도 바쁜 일을 만드십시오. 자식에게 기대지 않는 부모가 진정으로 존경받는 부모입니다. 내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부모를 보며 자식들은 배웁니다. 저렇게 나이 들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한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70대에 등산을 시작했고 80대에 그림을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이 놀러 와도 미안한데 나 오늘 등산 가는 날이야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식들이 서운해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오히려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정말 멋지게 사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오히려 관계가 더 편안해집니다. 의무가 아닌 마음으로 만나게 됩니다. 형식이 아닌 진심으로 대화하게 됩니다. 자식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바쁘면 오지 마라. 부모는 괜찮다. 전화 안 해도 된다. 부모는 잘 지낸다. 걱정하지 마라. 부모는 행복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모가 진짜 훌륭한 부모입니다. 이것이 60대 이후 당신을 위한 두 번째 정리입니다. 세 번째, 과거의 후회와 원망을 버려야 합니다. 60대가 되면 뒤돌아볼 과거가 많습니다. 40년, 50년의 세월이 쌓여 있습니다. 그 세월 속에는 기쁜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습니다. 잘한 일도 있었고 후회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기쁜 일보다 후회되는 일을 더 많이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사업을 시작했어야 했는데, 그때 그 집을 샀어야 했는데,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그 선택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런 후회가 쌓이면 현재가 불행해집니다. 과거에 갇혀서 오늘을 살지 못하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원망을 품고 삽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어. 그 일만 없었어도 나는 성공했을 거야. 다 저 사람 때문이야. 이런 원망이 쌓이면 마음이 병듭니다. 분노와 억울함이 몸속에 쌓여서 건강까지 해칩니다. 한 심리학자가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후회와 원망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명도 짧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과거에 에너지를 쏟으면 현재를 살 힘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는 바꿀 수 있습니까? 아무리 후회해도 과거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원망해도 그 일은 없었던 일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에너지를 어디에 써야 합니까? 바로 오늘입니다. 지금 이 순간입니다. 어느 노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뿐이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과거를 후회하는 데 시간을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미래를 걱정하는 데 시간을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오늘을 충실히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과거를 버릴 수 있습니까? 첫째, 과거를 받아들이십시오. 그때 그 선택이 최선이었다고 인정하십시오. 그 순간에는 그것이 최선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리석어 보여도 그때는 그것밖에 몰랐습니다. 당신은 그때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만 결과가 좋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인생은
원래 그런 것입니다. 둘째, 과거에서 배우십시오. 후회만 하지 말고 교훈을 얻으십시오. 그 일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배웠는가? 그 경험이 나를 어떻게 성장시켰는가? 모든 실패는 배움입니다. 모든 고통은 성장입니다. 그 일이 없었다면 지금의 당신은 없었을 것입니다. 셋째, 용서하십시오. 당신을 힘들게 했던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하며 자신을 책망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인간이었을 뿐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한 어르신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생 동업자를 원망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사업이 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30년을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70대가 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그 30년이 너무 아깝다고. 그 시간에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도 있었는데 원망하는데 다 써버렸다고. 지금 생각하면 그 동업자가 고맙기까지 하다고 합니다. 그 일이 없었다면 더 큰 실패를 했을지도 모르니까. 이 어르신처럼 너무 늦게 깨닫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과거를 버리십시오. 오늘부터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과거의 모든 일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모두 의미가 있었다. 이제는 그만 돌아보고 앞을 보겠다. 과거를 버리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몸이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비로소 오늘을 살 수 있게 됩니다. 60대 이후의 인생은 과거가 아닌 현재에 있습니다. 지나간 일을 붙잡고 있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을 붙잡으십시오. 이것이 60대 이후 당신을 위한 세 번째 정리입니다. 네 번째, 체면과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특히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남들이 뭐라고 할까? 창피하면 어떡해? 체면이 말이 아니야.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젊었을 때는 체면이 중요했습니다. 직장에서 인정받으려면 체면을 지켜야 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려면 자존심을 세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다릅니다. 이제는 체면보다 편안함이 중요합니다. 자존심보다 행복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이 여전히 체면에 얽매여 삽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고민을 합니다. 요즘 생활이 어려운데 자식들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까? 하지만 체면 때문에 말을 못합니다. 내가 이렇게 무능한 부모라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어떤 분들은 이런 고민을 합니다. 몸이 아픈데 병원에 가야 할까? 하지만 자존심 때문에 가지 않습니다. 의사 앞에서 이것저것 물어보면 무식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어떤 분들은 이런 고민을 합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고 싶은데 배워볼까? 하지만 체면 때문에 망설입니다. 이 나이에 무슨 배움이냐고 하면 어떡하지? 이런 체면과 자존심이 당신의 삶을 막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만들고 필요한 것을 못 받게 만들고 행복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어느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체면은 허상이다. 체면을 지키려다가 인생을 망친다. 생각해 보십시오. 체면이 무엇입니까? 남들의 시선입니다. 남들의 평가입니다. 남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남들이 과연 당신을 얼마나 신경 쓰고 있습니까? 사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모두 자기 인생을 사느라 바쁩니다. 당신이 체면을 구기는 모습을 봐도 일주일이면 잊어버립니다. 당신이 자존심을 버리는 모습을 봐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작 당신은 그 체면 때문에 평생을 고민합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체면을 당신 혼자 지키느라 애씁니다. 한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동창회에 가면 항상 잘 사는 척 했습니다.
실제로는 어려웠지만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빌려서 갔습니다. 그런데 70대에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동창들 중에 문병 온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그동안 체면을 지키느라 애썼던 그 사람들이 실제로는 나를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것을. 그때부터 체면을 버렸습니다. 어려우면 어렵다고 말하고, 모르면 모른다고 말하고, 힘들면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오히려 사람들이 더 편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진심으로 도와주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가식적인 관계가 아닌 진짜 관계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어르신처럼 체면을 버리십시오. 자식에게 도움이 필요하면 솔직하게 말하십시오. 요즘 생활이 좀 어렵구나 하고 말하십시오. 자식들은 체면 차리는 부모보다 솔직한 부모를 더 좋아합니다. 병원에서 모르는 게 있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물어보십시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물어보십시오. 의사들은 무식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인 환자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으면 주저하지 말고 시작하십시오. 이 나이에 무슨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무시하십시오. 당신의 인생입니다. 남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체면을 버리면 삶이 훨씬 편해집니다. 가면을 벗은 것처럼 숨쉬기가 편해집니다. 그리고 진짜 나로 살 수 있게 됩니다. 어느 시인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나이 들어 좋은 것은 체면을 버릴 수 있다는 것. 체면을 버리니 세상이 넓어졌다. 정말 그렇습니다. 체면을 버리면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집니다.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즐길 수 있는 것이 많아집니다. 60대 이후의 인생은 체면이 아닌 진심으로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보지 마십시오. 당신이 편한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60대 이후 당신을 위한 네 번째 정리입니다. 다섯 번째, 쓸데없는 물건을 정리해야 합니다. 60년, 70년을 살다 보면 집안에 물건이 정말 많이 쌓입니다. 젊었을 때 샀던 옷, 자식들이 쓰던 물건, 언젠가 쓰겠지 하고 모아둔 것들. 장롱을 열면 10년 동안 안 입은 옷이 가득합니다. 창고를 열면 뭐가 들어있는지도 모를 상자가 가득합니다. 서랍을 열면 쓸모없는 물건들이 가득합니다. 왜 버리지 못할까요? 아까워서, 언젠가 쓸 수도 있어서, 추억이 있어서. 하지만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물건들 정말 다시 쓸 일이 있습니까? 10년 동안 안 쓴 물건을 앞으로 쓸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평생 안 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건들이 당신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집을 좁게 만들고 정리를 어렵게 만들고 마음까지 답답하게 만듭니다. 어느 정리 전문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물건이 많으면 생각도 복잡해진다. 공간이 비어 있어야 마음도 비워진다. 정말 그렇습니다. 물건이 많은 집에 사는 사람들은 마음도 복잡합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집에 사는 사람들은 마음도 평온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물건을 버려야 할까요? 첫째, 1년 이상 안 쓴 물건은 버리십시오. 1년 동안 안 쓴 것은 앞으로도 안 씁니다. 언젠가 쓸 수도 있어라는 생각은 환상입니다. 둘째, 고장난 물건은 버리십시오. 고치면 쓸 수 있는데 하는 물건들 절대 안 고칩니다. 고칠 거였으면 벌써 고쳤습니다. 셋째, 중복되는 물건은 버리십시오. 가위가 5개 필요합니까? 수저가 20개 필요합니까? 한두 개면 충분합니다. 넷째, 자식들 물건은 버리십시오. 자식들이 어렸을 때 쓰던 물건, 이제는 필요 없습니다. 추억은 마음속에 있지 물건 속에 있지 않습니다. 다섯째, 맞지 않는 옷은 버리십시오. 살 빼면 입을 수 있어 하는 옷들 절대 안 입습니다.
지금 당신 몸에 맞는 옷만 남기십시오. 한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75세에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50년 동안 모은 물건을 다 꺼내놓고 보니 트럭 2대 분량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정말 필요한 것만 남겼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트럭 1대 반을 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아까웠습니다. 이건 비쌌는데, 이건 선물 받은 건데. 하지만 과감하게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집이 넓어졌습니다. 청소하기도 쉬워졌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그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작 버릴 걸 그랬다. 물건에 매여서 50년을 답답하게 살았다. 당신도 지금 시작하십시오. 오늘 서랍 하나를 비우십시오. 내일 장롱 하나를 비우십시오. 모레 창고 하나를 비우십시오. 버리다 보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점점 더 버리고 싶어집니다. 비워지는 공간이 기분 좋게 느껴집니다. 물건을 버리는 것은 과거를 버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필요 없는 것들을 버리고 지금 필요한 것만 남기는 것입니다. 60대 이후의 인생은 가벼워야 합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꼭 필요한 것만 챙기고 나머지는 과감히 버리십시오. 이것이 60대 이후 당신을 위한 5번째 정리입니다. 6번째, 건강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버려야 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 의아할 수 있습니다. 건강이 중요한데 왜 집착을 버리라고 하나? 물론 건강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과도한 집착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에 지나치게 신경을 씁니다. 하루에 몇 번씩 혈압을 재고 매일 체중을 재고 조금만 몸이 이상해도 병원에 갑니다. 건강 프로그램을 보면서 불안해하고 건강 정보를 찾아보면서 걱정하고 이것저것 건강식품을 사 먹습니다. 이거 먹으면 혈압이 내려간대. 저거 먹으면 암이 예방된대. 요즘 이런 병이 유행한대. 이런 정보에 휘둘리다 보면 하루 종일 건강 걱정만 하게 됩니다. 밥을 먹을 때도 걱정하고 잠을 잘 때도 걱정하고 운동을 할 때도 걱정합니다.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자면 건강에 안 좋은 거 아니야? 이 운동 너무 무리한 거 아니야? 이것이 과도한 집착입니다. 건강을 지키려다가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는 것입니다. 어느 의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건강에 가장 나쁜 것은 스트레스다. 건강을 너무 걱정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다. 정말 그렇습니다. 건강을 지키려고 하는 행동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역설이 생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60대, 70대가 되면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것은 당연합니다. 혈압이 조금 높을 수 있고 혈당이 조금 높을 수 있고 관절이 조금 아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병이 아니라 나이 드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물론 관리는 해야 합니다. 하지만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적당히 운동하고 적당히 먹고 적당히 쉬면 됩니다. 한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65세부터 건강에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혈압을 재고 매일 밤 혈당을 재고 일주일에 3번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별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분명 뭔가 문제가 있을 거야 하며 계속 검사를 받았습니다. 건강식품도 수십 가지를 먹었습니다. 아침에 먹는 영양제만 10가지가 넘었습니다. 하루 종일 건강 생각만 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75세가 되어서 깨달았습니다. 건강하게 살려고 했는데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는 것을. 친구들과 여행도 못 갔습니다. 내 건강에 안 좋을 것 같아서. 맛있는 음식도 못 먹었습니다. 내 몸에 안 좋을 것 같아서. 결국 10년 동안 건강은 지켰을지 몰라도 인생은 잃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생각을 바꿨습니다. 조금 일찍 죽으면 어때? 행복하게 살다 가면 되지. 그 후로는 먹고 싶은 것을 먹고 가고 싶은 곳에 가고
하고 싶은 것을 했습니다. 영양제도 반으로 줄이고 병원도 꼭 필요할 때만 갔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오히려 더 건강해졌습니다. 스트레스가 없어지니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행복하니 면역력이 좋아졌습니다. 이 어르신의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건강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지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건강을 지키느라 행복을 포기한다면 그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적당히 관리하고 적당히 즐기자. 혈압이 조금 높아도 괜찮습니다. 약을 먹으면 됩니다. 혈당이 조금 높아도 괜찮습니다. 조절하면 됩니다. 가끔은 짠 음식도 먹고, 가끔은 단 음식도 먹고, 가끔은 기름진 음식도 먹으십시오. 매일 먹는 것이 아니라 가끔 먹는 것은 괜찮습니다. 건강검진도 너무 자주 받지 마십시오. 1년에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매달 병원에 가는 것은 집착입니다. 건강 정보에도 휘둘리지 마십시오. 이것 먹으면 좋다더라 하는 말 다 믿을 필요 없습니다. 기본적인 식사만 잘해도 충분합니다. 어느 100세 노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장수의 비결이 뭐냐고 물으면 나는 이렇게 답한다.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건강을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래 살려고 애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편하게, 행복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60대 이후의 인생은 건강보다 행복이 중요합니다. 10년 더 사는 것보다 오늘 하루를 행복하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에 대한 집착을 버리십시오. 그러면 오히려 더 건강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60대 이후 당신을 위한 6번째 정리입니다. 7번째, 완벽주의를 버려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완벽해야 했습니다. 일을 완벽하게 해야 인정받고 완벽하게 살아야 성공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긴장하며 살았습니다. 실수하면 안 돼. 잘해야 해. 완벽해야 해.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다릅니다. 이제는 완벽보다 편안함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이 여전히 완벽주의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집안일을 할 때도 완벽해야 하고, 요리를 할 때도 완벽해야 하고, 손주를 돌볼 때도 완벽해야 합니다. 먼지 하나 없어야 해. 음식이 완벽해야 해. 손주가 다치면 안 돼. 이런 완벽주의가 당신을 지치게 만듭니다. 조금만 잘못되어도 자책하고 조금만 실수해도 스트레스 받습니다. 어느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완벽주의는 우울증의 원인이다. 완벽하려고 하면 할수록 행복에서 멀어진다. 왜 그럴까요? 완벽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완벽하려고 하니 항상 실패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불완전합니다.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한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완벽주의자로 살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일을 완벽하게 해서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완벽주의가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은퇴 후에도 집안일을 완벽하게 했습니다. 매일 청소하고 매일 정리하고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어야 했습니다. 손주가 놀러 오면 긴장했습니다. 장난감 정리 안 하면 어떡하지? 음식 흘리면 어떡하지? 집이 지저분해지면 어떡하지? 그래서 손주가 오는 것이 즐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스트레스였습니다. 어느 날 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조금 지저분해도 괜찮아요.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저희는 편한 아버지를 보고 싶어요. 그 말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완벽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가족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었다는 것을. 그때부터 완벽주의를 버렸습니다. 집이 조금 지저분해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음식이 조금 타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수해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삶이 즐거워졌습니다. 손주가 오는 것이 기대되었습니다. 장난감이 어질러져도 오히려 귀엽게 보였습니다. 가족들도 더 편해졌습니다. 아버지가 많이 부드러워지셨어요 하며 좋아했습니다. 이 어르신처럼 완벽주의를 버리십시오. 집안일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금 지저분해도 살 수 있습니다. 매일 청소하지 않아도 문제 없습니다. 요리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금 짜도 조금 싱거워도 먹을 수 있습니다. 맛이 완벽하지 않아도 사랑은 전해집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잘못해도 괜찮습니다. 60대가 되면 실수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어느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완벽을 추구하지 말고 충분함을 즐겨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100점을 맞으려고 애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70점이면 충분합니다. 그 70점을 즐기라는 것입니다. 60대 이후의 인생은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금 부족해도, 조금 어설퍼도 그것이 당신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즐기십시오. 완벽주의를 버리면 삶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행복이 늘어납니다. 이것이 60대 이후 당신을 위한 7번째 정리입니다. 8번째, 남과의 비교를 버려야 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비교하는 존재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비교하며 살아왔습니다. 누구는 성적이 좋은데, 누구는 좋은 대학에 갔는데, 누구는 좋은 직장에 다니는데, 젊었을 때는 이런 비교가 동기가 되었습니다. 남보다 잘하고 싶어서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남보다 성공하고 싶어서 더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다릅니다. 이제는 비교가 동기가 아니라 독이 됩니다.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이 여전히 비교하며 살고 있습니다. 동창회에 가면 비교합니다. 저 친구는 자식이 의사인데 나는 평범한데. 저 친구는 돈이 많은데 나는 그저 그런데. 저 친구는 건강한데 나는 아픈데. 친척 모임에 가도 비교합니다. 조카는 결혼 잘했는데 내 자식은, 형제는 집이 큰데 나는, 다른 집 손주는 똑똑한데 우리 손주는. 이웃과도 비교합니다. 옆집은 차가 좋은데, 옆집은 여행을 자주 가는데, 옆집은 자식들이 자주 오는데. 이런 비교가 쌓이면 행복이 사라집니다. 내가 가진 것은 보이지 않고 남이 가진 것만 보입니다. 감사할 것이 많은데 부러운 것만 보입니다. 어느 심리학자가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행복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남과 비교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비교하면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더 잘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하는 사람은 절대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항상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항상 열등하다고 느낍니다. 한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70대까지 남과 비교하며 살았습니다. 동창회에 가면 누가 더 잘 사는지 비교했습니다. 친척 모임에 가면 누구 자식이 더 성공했는지 비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항상 열등감에 시달렸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 살까? 내 자식은 왜 이 모양일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초라할까? 그렇게 10년을 살다가 80세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옆 병상에 오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평생 부러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돈도 많고 자식도 잘 되고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던 사람. 그런데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실 나는 불행했어. 돈은 많았지만 가족과는 소원했어. 자식은 성공했지만 나를 찾아오지 않아.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부러워했던 사람도 나름의 고민이 있었다는 것을, 완벽해 보였던 인생도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또 깨달았습니다. 나도 나름대로 괜찮은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가난했지만 가족과 화목했고, 자식은 평범했지만 효도했고, 집은 작았지만 따뜻했다는 것을. 그때부터 비교를 멈췄습니다. 남이 뭘 가졌든 상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내가 가진 것에만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행복해졌습니다. 내가 가진 것들이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어르신처럼 비교를 멈추십시오. 남의 집 자식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자식은 당신의 자식입니다. 그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남의 집 재산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재산은 당신의 것입니다. 많든 적든 당신이 평생 일해서 모은 것입니다. 남의 건강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몸은 당신의 것입니다. 아프든 건강하든 당신과 함께 살아온 소중한 몸입니다. 대신 과거의 나와 비교하십시오.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이라도 나아졌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어느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비교는 기쁨을 훔쳐가는 도둑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비교하는 순간 행복이 사라집니다. 감사할 것이 많은데 보이지 않게 됩니다. 60대 이후의 인생은 비교가 아닌 감사로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남이 뭘 가졌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십시오. 비교를 버리면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것이 60대 이후 당신을 위한 8번째 정리입니다. 9번째, 고정관념과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60년, 70년을 살다 보면 자신만의 생각이 굳어집니다. 세상은 이런 거야. 사람은 이래야 해. 이게 맞는 거야. 이런 생각들이 쌓이면 고정관념이 됩니다. 그리고 이 고정관념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듭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어. 옛날에는 안 그랬어. 이래서는 안 돼. 이것이 고정관념입니다. 자신이 살아온 방식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변합니다. 가치관도 변하고, 문화도 변하고, 생활 방식도 변합니다. 당신이 젊었을 때와 지금은 다릅니다. 옛날에는 맞았던 것이 지금은 틀릴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틀렸던 것이 지금은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정관념에 사로잡히면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계속 옛날 방식이 옳아 하며 고집을 부립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고정관념은 당신을 고립시킵니다. 젊은 세대와 소통하지 못하게 만들고 새로운 경험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한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여자는 집안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딸이 직장에 다니는 것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여자가 밖에서 일하면 집안이 엉망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요리를 못하는 것도 못마땅해 했습니다. 여자가 요리를 못하면 어떻게 시집을 왔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딸과도 며느리와도 사이가 나빠졌습니다. 명절에도 오지 않고 전화도 잘 안 했습니다. 75세가 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내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아니, 틀린 것이 아니라 시대가 변했다는 것을. 지금은 여자도 일하는 시대고 남자도 요리하는 시대입니다. 딸이 일하는 것도 당연하고 며느리가 요리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때부터 생각을 바꿨습니다. 내 생각을 강요하지 말자. 젊은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인정하자. 그랬더니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딸이 다시 연락하기 시작했고 며느리도 편하게 대했습니다.
이 어르신처럼 고정관념을 버리십시오. 젊은 세대의 생활 방식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방식과 다를 뿐입니다. 옛날에는 이랬어 하는 말을 줄이십시오. 옛날과 지금은 다릅니다. 옛날이 무조건 좋았던 것도 아닙니다. 새로운 것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스마트폰도 배워보고 인터넷도 해보고 새로운 문화도 경험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익숙해지면 편리합니다. 어느 사회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늙는다는 것은 나이가 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거부하는 것이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진짜 노인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생각이 굳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70대라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젊은 사람과 소통하고 변화를 받아들인다면 그 사람은 젊은 사람입니다. 반대로 40대라도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변화를 거부하고 옛날만 그리워한다면 그 사람은 늙은 사람입니다. 60대 이후의 인생은 열린 마음으로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내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생각도 들어보십시오. 고정관념을 버리면 세상이 넓어집니다.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고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새로운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이 60대 이후 당신을 위한 9번째 정리입니다. 10번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버려야 합니다. 이것이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정리입니다. 60대가 되면 죽음이 가까이 느껴집니다. 친구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건강이 예전 같지 않고 시간이 빠르게 흐릅니다. 그러면서 두려움이 생깁니다. 나는 언제 죽을까? 죽으면 어떻게 될까? 혼자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쌓이면 현재를 즐기지 못하게 됩니다. 죽음을 생각하느라 삶을 잊어버립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밤에 잠을 못 이루고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작은 병에도 큰 걱정을 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은 피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언젠가 죽습니다. 이것은 자연의 섭리입니다. 그렇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피할 수 없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어느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아직 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아직 하고 싶은 것을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살았다면 죽음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죽음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충실히 사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것을 하십시오. 가고 싶은 곳에 가십시오.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십시오. 말하고 싶은 말을 하십시오. 나중에 하지 마십시오. 나중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십시오. 지금 하십시오. 한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65세까지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았습니다. 친구가 죽으면 불안해하고 몸이 아프면 죽는 줄 알고 놀라고 매일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70세에 큰 병을 얻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1년 정도 남았습니다. 그때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어차피 1년밖에 안 남았으니 하고 싶은 것을 하자. 그래서 버킷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가고 싶었던 제주도에 갔고 만나고 싶었던 친구를 만났고 쓰고 싶었던 편지를 썼습니다. 그렇게 1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죽지 않았습니다. 병이 호전되었습니다. 의사도 놀랐습니다. 기적입니다.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니 오히려 살고 싶어졌어요. 두려움이 사라지니 몸도 좋아졌어요. 지금은 80세가 넘었지만 여전히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 죽어도 후회 없어요. 매일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살고 있으니까요. 이 어르신처럼 죽음을 받아들이십시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삶의 완성입니다.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정리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대신 오늘을 충실히 사십시오. 매일을 마지막인 것처럼 소중하게 사십시오. 가족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십시오. 친구에게 고맙다고 말하십시오. 미안했던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십시오.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지금 하십시오.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지금 가십시오.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지금 만나십시오. 어느 시인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죽음은 슬픈 것이 아니라 살지 못한 것이 슬픈 것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죽음 자체는 슬픈 것이 아닙니다. 살면서 하고 싶은 것을 못한 채 죽는 것이 슬픈 것입니다. 60대 이후의 인생은 죽음을 준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삶을 완성하는 시간입니다. 마지막까지 열심히, 행복하게, 의미 있게 사는 시간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십시오. 그러면 비로소 진정한 삶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60대 이후 당신을 위한 10번째이자 마지막 정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60대 이후 반드시 정리해야 할 10가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불필요한 인간관계, 자식에 대한 과도한 기대, 과거의 후회와 원망, 체면과 자존심, 쓸데없는 물건, 건강에 대한 과도한 집착, 완벽주의, 남과의 비교, 고정관념과 편견,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 10가지를 정리하면 당신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집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평생 가지고 살아온 것들을 버리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해야 합니다. 남은 시간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리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하나씩 천천히 정리해 나가십시오. 첫째 날에는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고, 둘째 날에는 과거의 후회를 버리고, 셋째 날에는 쓸데없는 물건을 정리하십시오. 매일 조금씩 가벼워지십시오. 매일 조금씩 자유로워지십시오. 그러면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나는 지금 행복하구나. 60대 이후의 인생은 비우는 인생입니다.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것입니다. 비워야 편안합니다. 비워야 가벼웁니다. 비워야 행복합니다. 어느 스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진 것이 많으면 무겁고 가진 것이 없으면 가볍다. 인생의 마지막은 가볍게 가는 것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인생의 전반부는 채우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부는 비우는 시간입니다. 이제 비우십시오. 불필요한 것들을 다 비우십시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만 남기십시오. 가족의 사랑, 친구의 우정, 오늘의 행복, 이것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다 비워도 됩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이 가볍고 자유롭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